안녕들 하세요. 아이고, 옷차림이 이렇게 달라졌어. 아이고, 어디 뭐 꽃 구경 가는 날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자체가 다 꽃이네. 너무 좋아할 건 아니에요. 이게 꽃이 무슨 종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우리 금요일입니다. 어, 뭐 여의도 윤중로도 다 폐쇄가 됐고, 벚꽃 축제가 다 여기 인천도 다 폐쇄된다면서요. 옆에 현수막이 있대. 참 그거 봐야 되는데.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다 벚꽃들은 다 폈어요. 이쁘게 안 펴서 그렇고. 그 밑을 지나가면서 바람 불 때 떨어지는 꽃비도 맞고 싶고. 저렇게 감성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푸는데, 그죠? 대신에 저를 꽃이라 생각하고 누가 또 벌써 비웃었어. 어느 분이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즐겁게 하고요. 모의고사들은 잘 보셨나? 시험 얘기만 나면 힘이 없어요? 절대로 모의고사는 모의 그 자체입니다. 앉아 버티는 것만 하면 되고 또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만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나올 거 안 나올 거 다 나옵니다. 매년 그렇지만 작년도 그랬어요. 모의고사 세법은 점수에 신경 쓰지 마. 나올 거 안 나올 거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뭘 위주로 배워요? 실전, 나올 거 위주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올 건 틀려도 돼.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실전에만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시험 때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잘 소화를 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험 점수가 좋았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그런 거. 점수가 안 좋았다. 그럼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 이렇게 해서 선을 그으면 되겠죠. 그렇죠? 뭘 또 고개 끄덕거려요. 점수가 안 좋으면 여러분도 잘못이고 나도 잘못인 거지. 자, 오늘 배워야 될 것은 4개에서 5개 정도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적어요. 하나가 재산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오늘 배울 게 등록면허세 범위가 요거야. 요거는 재작년에는 한 문제, 작년에는 지문 포함해서 2문제 반. 그럼 올해는 한 문제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별로 범위가 적고 재산세는 무조건 3문제 나오고 범위가 넓습니다. 포인트만 찾아서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끝날 때 확인 문제 있죠. 문제 풀기 5개. 여기에서 지문의 그 단어만 찾는 거. 그거 연습. 그게 눈에 보이면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26쪽. 아주 여기 안에 있는 지문만 알면 무조건 최하 12개 이상 맞습니다. 운 좋으면 다 맞을 수도 있는데 공단에서 꼭 2-3개 이상한 거 나와서 그렇죠. 이 내용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26쪽에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등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나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빼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죠. 특징. 특징이다 그랬으면은 알아둬야 될 게 요건 꼭 알아야죠. 지방세면서 도세, 구세에 해당이 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시지역. 자, 서울특별시다 그랬으면은 구청에서 걷어요. 구세. 여기가 인천광역시죠. 광역시면은 구에서 걷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에서 걷는다. 뭐가 되죠? 구세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기 외곽지역이 있겠죠. 외곽지역 좀 이상하지만 강원도 도청에서 걷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에서 걷습니다. 따라서 도지역에서는 도에서 걷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도세. 인천 광역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걷어요? 구청, 서구청에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구청에서 걷는다. 구세. 그 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도에서 걷는다. 도세. 그래서 우리 등기에 관한 건 도세면서 뭐가 된다? 구세, 도구세. 이걸 해석하면 개세라고 얘기하죠. 도구세. 유머도 안 맥히고 오늘. 그래서 얘는 혼자 튀어요. 우리가 지방세 3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취득세,
특별시에서 걷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 특별시에서 걷어요. 다 특별시세에 해당하지만은 등록면허세만 튑니다. 혼자 어디에서 걷어요? 도나 구에서 걷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안 배운 조세가 나올 때도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얘가 답이야.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의 기출문제. 여기에 보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 안 배운 인지세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나온 조세들은 안 배웠어도 답 찾는 건 지장이 없어. 특별시세, 지방세면서 특별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건 유일하게 뭐가 있냐? 등록면허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엔 그렇게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세구세는 등록면허세뿐이 없더라.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에서 걷지 않는다. 요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도구세다. 그 다음에 이건 수수료 성격이야. 수수료 성격이라서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도 항상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합격을 하셨어. 개업을 했어. 그러면 중개를 해주고 받는 게 뭐예요? 중개보수, 수수료가 되겠죠. 그럼 수수료인데 아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공짜로 해줄게요. 이렇게 공짜로 해주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요.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내 지인이야. 그럼 다 공짜로 해주면 난 수입이 하나도 없겠죠. 좀 깎아줄 수는 있겠죠.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등기에 관한 거야. 등기에 관한 건 수수료 성격. 수수료기 때문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얼마를 걷어야 된다? 6,000원 걷습니다. 우리가 공식 배웠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1,500원 나왔다. 그래도 얼마를 걷는다? 6,000원. 공짜가 없고 최소한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받는다? 6,000원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거죠. 등기 등록은 다른 조세는 후불제예요. 취득세, 취득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라는 얘기죠. 양도소득세, 양도해.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선불이에요. 선불은 뭐냐? 기한이 없어. 너 등기해? 그럼 내. 등기 안 해? 내지 마. 등기하면 내고 안 하면 안 내. 그럼 등기하려고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요 말은 다른 말로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나 똑같은 지문이에요.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라는 건 뭐야? 나 오늘 등기할 거야. 그럼 오늘까지 돈 내야 돼. 나 이따 2시에 갈 거야. 2시 가기 전까지 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항상 등기한다 그러면 선불이다. 나 등기하러 갈 거야.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나. 나 오늘 3시에 갈 거야. 3시 전까지 돈 내.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나. 그러니까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은 똑같은 말이 되겠죠. 나 오늘 할 거야. 오늘까지. 2시에 할 거야. 2시 전까지. 선불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법규에서도 배웠지만은 등기 등록 신청할 때는 돈을 내는 게 아니죠.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아와서 나 돈 내고 왔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등록할 때는 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뭘 가져가야 된다? 영수증 가져가죠. 몇 통 가져가죠? 다른 과목도 못하는구나. 돈 내면 3통을 줘. 한 통은 내가 갖고 2통을 주죠. 그럼 한 통은 등기소에서 갖고 한 통은 구청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수증 제출한다. 근데 세법은 영수증 3통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선불. 그러니까 여기는 얘들 특징이 다 중요한 거죠.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도구세. 그 다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야 된다. 선불이다. 그 다음에 공짜가 없다. 6,000원이 안 돼도 얼마 내라?
6,000원. 왜?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끝. 요 특징만 아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주 쉬워요. 근데 나오면 땡큐죠.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 내. 여기서 알아두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야. 등기하는 사람이 세금 내. 나 등기 안 할 거야. 그럼 아무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기 권리자. 뭐 다른 법규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요거 비교해야 되지만 세법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등기 등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당권을 설정하면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더라 10억짜리.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7억을 차입 빌렸다. 그럼 은행에서는 7억을 빌려줬으니까 7억을 떼먹히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은행이 하는 게 7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죠? 저당권 설정이 있겠죠. 이해 가셔?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냐? 은행이에요? 갑이에요? 꼭 알아두셔요. 등기 등록은요. 남의 건 신경 쓰지 마. 남의 재산은 신경 쓰지 마. 내 돈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 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하지. 건물 소유자가 야, 나 돈 빌렸으니까 저당권 설정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세법이 아니야. 상식이지. 누가 빌려줬냐? 은행이 빌려줬다. 얼마를? 7억을. 그럼 이걸 보호받기 위해서 권리 설정 등기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한다?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다른 말로 누가 된다? 은행 또는 누가 된다? 채권자가 되겠죠. 이것도 옛날에 시험 나왔어요. 갑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이럴 때 저당권자가 누구냐 이거야. 아주 유치한 게 최근에 나왔어요. 빌려준 사람이 내 돈 보호받기 위해서 하는 게 저당권이다. 그래서 저당권자 또는 채권자 또는 은행. 그 다음에 지역권자. 지역권자는 요역지, 승역지가 있겠죠. 남의 땅인데 내가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승낙받으면 뭐죠? 남의 땅 뭐죠? 됐어. 괜한 거 물어봤어. 세법은 다 필요 없어요. 지역권에 요역지, 승역지. 승역지는 신경 쓰지 마. 남의 거니까. 따라서 뭐가 된다? 요역지 소유자가 된다. 해서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겠죠. 요역지, 승역지가 뭔지는 아시나? 자신 없어 보여서 그래. 그냥 넘어가. 요역지. 전세권은 전세권자. 이것도 최근에 나왔어요. 자, 갑의 건물에 을이 전세 보증금 1억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갔다. 그러면 을은 전세 보증금 1억을 보호받아야 되겠죠. 내 돈이니까. 그럼 그럴 때 하는 게 뭐예요? 전세권 설정이죠. 그럼 전세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세입자가 하는 거죠. 바로 요 최근에도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누구냐? 전세권자가 누구냐? 요 기본적인 상식 알면 되겠죠? 저당권자는 채권자, 전세권자는 세입자가 된다.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지상권은 글자 그대로 지상권자가 돼.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에 나올 때는 요거 세 개만 신경 쓰면 되죠. 저당권 설정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저당권자 또는 채권자. 그 다음에 지역권은 누가 되는 거냐? 지역권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요역지 소유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권자, 세입자가 되는 거죠. 끝. 요것만 알면 돼. 얼마나 쉬워. 그 중에서 지역권에 관한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역권 다 한 번씩들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왜 이렇게 다들 힘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려운 거 또 나오지. 자, 과세표준 나왔는데 이거는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때 배웠던 거니까
빨리 한번 복습할게요. 첫째, 우리가 과세표준은 요게 뭐냐? 공식해 볼게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다. 그럼 요게 어떤 금액이냐 이거야.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가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에 가해. 요게 10억이다. 그럼 신고를 그대로 얼마로 해주면 되죠? 10억에 해주면 과세표준 얼마 되죠? 10억. 기억나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가해.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에 가해.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럼 뭐가 날라오죠? 세금이 날라와? 덥다 갑자기. 봐요. 취득세 똑같아. 등록면허세 똑같아.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하면 항상 뭐가 날라와? 고지서 날라와요. 그럼 고지서에는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그렇죠? 그럼 내가 신고하면 10억이야. 근데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와. 그럼 고지서 날라올 때는 과세표준은 얼마로 잡냐 이거야. 이거는 세법에서는 무조건 고지서의 금액은 기준금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기준금액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가표준액. 요건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1년에 한 번씩 결정해서 고시하는 뭐가 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기준금액. 요건 걷겠다 이거야. 요게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요번에 70%까지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50%분이 안 돼요. 40, 50%. 5억이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얼마로 세금 계산이 된다? 5억이 된다. 그럼 신고하면은 10억인데 신고 안 하면 5억이니까 신고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고개 끄덕거려 미치겠어. 세금을 나한테 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야. 그럼 내가 신고해서 10억. 그럼 내 재산의 가치가 10억이야. 근데 신고를 안 하면 공시지가로 날라오겠죠. 공시가격. 그게 얼마냐? 5억이다. 그럼 나는 취득세는 적게 내지만은 정부에서는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인정한다? 5억이니까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하는 게 좋다 나쁘다? 그렇죠. 신고하는 게 일단 취득세는 더 내더라도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교해서 근데 이런 게 있죠. 신고를 했는데 미달하게 신고했다. 즉 다운계약서를 너무 쓰고 과세표준을 너무 낮게 잡았어. 4억이다. 그럼 4억으로 신고했는데 기준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5억.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소한 얘는 걷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년 공시가격을 만드는 이유가 올해는 이 정도까지는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준금액을 표시하는 거죠.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시가표준액이냐 신고가액이냐 보는데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은 시가표준액이죠. 근데 시가표준액과 비교할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기억나셔? 사실상의 취득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야. 사실상이면 단어만 보시라고 그랬죠. 6개가 있어요. 뭐뭐 시작. 국, 수, 공, 판, 장. 그렇죠. 법률. 국수, 공판장, 법률 6가지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입증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여기까지는 취득세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여기를 취득세로 양보를 했어요. 왜 양보를 했느냐? 양보했느냐? 등록면허세만의 과세표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전까지 여기까지는 취득세에 양보했고
여기서부터 등록면허세 시험 문제입니다. 출제 문제. 첫째, 뭐가 있느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요 과세 표준이 뭐가 되는 거냐? 채권 금액이 된다. 그럼 말이 어려워. 채권 금액. 쉬운 말로 채권 금액이라는 건 받을 돈을 얘기하죠. 채권 금액이 뭐예요? 받을 돈이야. 그럼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10억이 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얼마를? 7억을. 그럼 은행에서는 7억을 보호받아야 되겠죠. 떼어먹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등기. 그냥 저당권 설정. 그럼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합니까? 은행, 채권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은행에서는 신고해야 돼. 신고하면은 세금을 내가 계산해야 돼. 그럼 은행이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얼마로 잡냐 이거예요. 그럼 금액이 두 개뿐이 안 나오잖아. 그럼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10억이냐 7억이냐. 그런데 항상 등록면허세는 남의 재산은 신경 쓴다 안 쓴다? 내 돈, 내 돈. 그럼 저당권자가 누구냐? 은행. 그럼 은행에서는 세금 계산을 얼마로 해야 된다? 7억. 왜? 옹시렁, 옹알이? 하나도 안 들려. 아, 마스크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럼 은행은, 자, 이렇게 따지면 돼. 저당권 설정 누가 하냐? 은행이. 얼마 갖고 해야 되느냐? 자기 받을 돈에 대해서. 받을 돈이 얼마가 되죠? 7억이죠. 말 이해 가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남의 재산은 왜 신경 써? 내 돈이 중요하지. 그럼 7억에 대해서 미리 공부합니다. 세율은 1000분의 2. 취득세 세율은 여러 개가 있었죠. 등록면허세 세율은 두세 개뿐이 없어. 이 중에 하나가 1000분의 2. 등록면허세 세율은 얼마다? 1000분의 2. 그럼 2724 얼마 내면 돼요? 140만 원 내면 되는 거야. 아, 은행이 7억을 빌려줬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7억에 대해서 1000분의 2. 그럼 등록면허세 얼마다? 140만 원 내는 거야. 누가? 은행이. 그럼 바로 7억이 뭐가 되느냐? 채권 금액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건 4개가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름 자체에 답이 다 나와 있어. 볼까요? 저당권 설정 왜 합니까? 옹알이. 저당권 설정 왜 해? 내기에는 돈뿐이 안 들리네. 아, 그러니까 돈 받을 거가 보호받기. 내 돈 받으려고. 그러면 가압류 왜 해? 엉엉엉엉. 그래, 똑같은 얘기해. 그 다음에 가처분 왜 해? 가처분 신청은 내 돈 떼어먹힐까봐. 내 돈 받으려고. 그 다음 경매 신청을 해. 내 거가 아니라 남의 재산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해. 왜? 맞았어요. 다 맞은 거야. 그래서 4가지 공통점은 내 돈 받을 거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4가지를 외운다고 화장실에 가서 써놓고서 외우고 이럴 필요 없다니까. 세법은 이름에. 그럼 이게 시험에 나와. 나오면은 뭐예요? 뜻만 이해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1, 2, 3, 4니까 오지선다로 출제하기가 아주 쉽단 말이야. 그럼 1, 2, 3, 4, 5 해서 뭐가 나오냐? 가등기? 지상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지상권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땅 위에 시설물이니까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근데 얘 몰라도 답 찾는 건 이상 없잖아. 1, 2, 3, 4, 5 답이 몇 번? 에? 표정이 저거 어떻게 답을 찾아? 이름 할 말 없지만 1, 2, 3, 4, 5 답이 몇 번? 5번. 그럼 문제가 뭐가 될까?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수 없는 것은 해갖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뭔지 몰라도 4가지의 단어의 뜻만 보면은 답 찾는 거 쉽다는 얘기죠. 따라해.
따라하지 마라. 이 마스크 있으니까.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는 건 채권 금액은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험엔 요게 또 단골 메뉴야.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어.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다. 이런 건 사회에서 썩 많지는 않습니다. 채권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요건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 안 들어도 되겠지만 사채 같은 경우 그런 게 많겠죠. 사채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다. 1억을 빌렸으면 채권 금액이 1억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저당권 설정할 때는 1억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1억을 몇 달 빌려줬느냐. 그 달에 대한 이자까지, 고리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뭐 2억으로 잡든가 이렇죠. 바로 요 개념을 생각하면 돼.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 내가 받을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채권 금액이 나오면 요 지문은 한 번씩은 주어집니다. 네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최근까지는 얘가 나왔는데 얘는 안 나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저 같으면 한번 내겠어요. 건수.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것도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건수입니다. 건수가 뭐냐? 추가 등기다. 얘도 외울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지문에 나와. 이게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럼 뜻만 알면 추가 등기인지 처음으로 하는 등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판단해요 못해요? 겁먹어. 왜 이렇게 겁먹었어 오늘따라? 집에서 뭐 우환이 있었나? 한 번 등기, 두 번 등기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잖아. 추가 등기는 두 번째 등기야. 오케이? 그럼 따져보면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이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 괜히 또 지웠어. 또 쓸 건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갖고 있어요.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이건 왜 외우는데 왜 외워?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빌렸어. 얼마를? 이것도 왜 외우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데 희한해요. 그럼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하죠. 저당권자가 누구 되는 거죠? 은행. 그럼 7억에 대해서 1000분의 2 140만 원 냈죠. 그로부터 3년 뒤 무사히 갑이 채무를 갚았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된 걸 지워야 되겠죠. 지우는 걸 말소 등기라고 그러죠. 이해가셔? 그럼 똑같은 건물에 대해서 140만 원 처음에 냈어. 저당권 설정은 처음이야 두 번째야? 자 침착하게 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처음이냐 두 번째를 판단해야 쉬운 거야. 저당권 설정은 첫 번째야 두 번째? 첫 번째 돈 빌려줄 때 무지하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야. 그럼 말소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 내가 협박하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지우는 거야. 그럼 지울 때도 똑같이 7억 곱하기 1000분의 2 140만 원 내면 처음에도 140만 원, 지울 때도 140만 원, 두 번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억울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는 거는 몇 건이냐? 한 건이다. 한 건당 세금이 얼마냐? 6,000원. 그래서 6,000원만 내는 거예요. 두 번째 등기니까. 말소라는 건 지우는 거죠. 지운다는 건 옛날에 쓴 게 있다는 얘기지. 쓸 때가 첫 번째 그대로. 말소는 두 번째 하는 거니까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말소의 뜻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니까 똑같이 내면 하나의 담보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을 두 번 내면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추가구나. 건당 얼마? 6,000원 내는 거죠. 건수가 과세 표준되는 거. 이해가셔? 이해가 안 가면 또 먹는 걸로 예를 들어야죠. 부대찌개. 부대찌개가 1인분당 10,000원이다. 그럼 찌개집 가보면 알겠지만 찌개는 항상 많이 줘요? 조금 줘요? 안 먹어봤어 또 몰라.
여러분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첫 번째 등기, 두 번째 등기도 헷갈리구만. 찌개집은 무조건 찌개를 많이 줍니다. 거기다가 뭐 라면을 추가로 판매하든가 공깃밥 추가 판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찌개집은 절대 조금만 줘요. 많이 주는 거지. 남으면 아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는 아깝다는 거, 쓰레기 많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양이 많다는 거. 그럼 두 번째로, 자, 부대찌개가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주면 돼. 근데 맛있어갖고 공깃밥 추가 공깃밥 요것도 10,000원을 내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공깃밥 추가 공깃밥 얼마? 1,000원이죠. 그렇게 생각해. 추가 공깃밥 1,000원. 처음에는 10,000원, 두 번째는 1,000원. 똑같아요. 등록면허세 처음엔 다 내. 그러나 두 번째 할 때는 추가 공깃밥처럼 건당 얼마? 6,000원 낸다는 얘기죠. 이제 이해 가요? 그럼 두 번째 등기라는 건 지문에 답이 나와. 나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왜냐면 이게 1, 2, 3, 4 나오잖아. 그럼 1 보죠. 변경 등기. 변경이라는 건 옛날에 했었는데 이번에 바꾸는 거죠. 그럼 변경이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왜? 변경 그대로 읽어? 바꾸니까 옛날에 했다가 이번에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토지를 합쳤어. 필지를 합했어. 또는 표시 변경, 변경이 나와. 이제 요게 용어로 요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변경. 변경은 항상 바꾸는 거니까 몇 번째? 두 번째. 그래도 힘들어요? 말소는 지우는 거야. 처음에 했던 걸 지우는 거죠. 그럼 몇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변경이 또 나왔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할 때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요 지문이 시험에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요걸 갖고 찾는 거야. 변경, 말소 두 번째네. 알 수 있을까요? 불안하네. 얘는 경매, 가처분, 가압류, 저당권, 내 돈 받으려고. 받을 금액이 되고, 이건 건수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셔? 건수라고 읽어야지. 건수 그러면은 남자친구 이름이죠. 건수, 남자친구 이름이에요. 세법 이런 게 있어요. 면세점, 그럼 신라면세점이에요. 면세점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건수 그러면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건수가 해야죠. 건수. 그럼 또 이해가 안 가면 뭐가 되느냐? 오늘 비가 와야 되는데. 건수는 옛날에 지금도 그러겠네. 금요일만 되면 기분 좋고 막 그래요? 건수 올리려고?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건수 올리려고 금요일날 정신없잖아. 옛날엔 토요일날. 그럼 건수가 뭔지는 알아요?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 진짜 안 할 거예요. 건수 올리려고 그러면은 일단 알코올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알코올이 과하면 어떻게 돼? 먹은 걸 확인하는 거야. 오늘 점심 때부터 뭘 먹었나 순서대로. 이게 비 올 때 해야지 이게 기억이 오래 가는데. 그럼 먹은 걸 확인하면 그 순간 건수는 깨지는 거죠. 도망간다고 다. 친절하게 앉아서 아침에 뭐 먹었네요. 점심 때 뭐 먹었네. 이렇게는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도망가. 그럼 건수 올리려고 그러면 안 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느냐? 구, 토, 말, 지. 토하면 안 된다 이거야. 구토 말지? 구토를 안 해야 건수 올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구토 말지로 외워도 되고, 근데 외우는 건 난 원하지 않아요. 단어의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등기는 건수가 된다. 그럼 구토 말지. 근데 확인을 했어. 확인을 하면 건당 6,000원 벌금 내는 거야. 이게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이거 하면서 마무리. 월요일날 아침마다 학원 나올 때 되면 기둥 밑에 흔적들이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 그 흔적이 와서 자랑하면 돼. 서로 대화해. 나 오늘 18,000원 벌었어. 그럼 3건을 받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했는데도 오늘 점심 때
피자를 드시는 분은 대단한 식욕이 있으신 분들이, 또는 해물파전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발 설명 듣고 상상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치한 예를 들어야 기억이 오래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되지 않겠느냐. 얘랑 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까 걸 취득세에 양보를 한 거예요. 해보자. 채권 금액 4가지. 외우지 말아요.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건수. 건수는 두 번째 등기. 추가 등기는 건당 6,000원이 된다. 끝. 요게 제일 중요한 과세 표준이죠. 그럼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타에 관한 것 볼게요. 요거. 전세권, 전세금액, 전세보증금. 요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전세권, 전세, 임차권, 월세 이렇게 나오면 되죠. 전세권, 임차권은 다른 과목에서도 배웠습니다. 뭐 등기가 돼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세법은 다 필요 없어. 어떤 금액이냐. 그럼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데 을이 전세 1억의 세입자가 됐어요. 그럼 을은 자기 돈이 얼마야? 이 남의 재산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돈 얼마 줬어? 이사 갈 때 찾아가야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할 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 나오겠죠. 과세표준을 얼마로 잡는다? 1억 전세보증금. 내 돈이니까. 등록면허세는 다 내 거야, 내 거. 1억. 요게 전세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세보증금을 시험에서는 전세금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병이 요번에는 월세. 월세는 보증금 얼마 내고 매달 내는 거죠. 그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래. 1억. 여기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바로 이게 시험 문제예요. 뭐가 시험 문제냐 하면은 전세다. 요놈 남의 거 내 거가 있을 때 어떤 금액을 하냐 이거야. 당연히 내 돈이 얼마가 되죠? 1억. 그래서 쉬워. 근데 월세다 그러면 금액이 2개 나와. 이놈이냐 이거 결정하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런데 월세 전세보증금 1억은 내가 냈어. 그럼 이사 갈 때 찾아가 못 찾아가?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찾아가 못 찾아가? 찾아가. 그러니까 1억에 대해서. 월세 보증금 1억은 이사 갈 때 찾아가 안 찾아가? 그때 달라요. 왜냐하면은 잘 들어요. 월세를 밀려봐. 이사 갈 때 까고 줄 거 아니야. 세법은 부동산 쪽은 이렇게 용어가 무서워요. 까고 줄 거 아니야. 공제하고 너무 이건 점잖이 안 돼. 까고 줘요. 그러니까 이걸 보호받을 수 없잖아. 원래는 빚잔치 할 때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전부 보호를 받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세법은 그런 법 필요 없어. 이사 갈 때 찾아갈 수 있다. 못 찾아간다. 이것만 따지면 돼. 전세는 찾아갈 수 있어. 까는 게 없어. 그럼 전세 금액이 되고. 월세 보증금은 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정 안 돼. 인정 안 되면 남는 게 요거지. 월세. 요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월 임대차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법은 항상 얘기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문제야. 따라서 임차 보증금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다음번에는 월 임대차 금액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뜻. 전세권은 전세, 임차권은 월세, 월세 보증금은 깔 수도 있기 때문에 X.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는다? 월세, 월 임대차 금액이라 하죠. 월세 그러면 너무 싼 티가 나잖아, 용어가. 우리가 사업주인데, 국가고시인데.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 용어 이해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다른 법규에서 또는 우리가 조세, 빚잔치 할 때 소액임차 보증금, 상가 또는 주택에 관한 건 보호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전세 찾아가. 그러니까 전세 금액 가지고. 월세 보증금은 깔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월세 가지고 적용하면 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역권 나왔죠. 지역권 세법에서는 승역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요역지에 대해서. 그럼 과세 표준이 뭐냐? 요역지가 해. 납세 의무자 누구냐? 요역지 소유자. 끝.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 다음 지상권, 땅 위의 시설물, 부동산가에. 그 다음에 가등기 친다. 가등기 친다 그러죠. 보증금 깐다 그러고 친다 그러고 피 받는다 그러고 무서워요.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양다리 걸쳤으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매번 나오는 과세 표준입니다.